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360 하루 사용하고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좀 오랫동안 사용을 좀 더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고 싶지만, 일단 제가 써보고 나서 느낀 점들에 대한 거를 좀 영상과 함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먼저 단점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단점은, 자, 앞뒤 돌출형 렌즈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꺼내다 보면 이 렌즈 부분을 가볍게 손이 이렇게 닿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스치게 되면 손에 있던 그 유분기가 묻어가지고,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렌즈에 있는 그 지문 같은 유분기 때문에 뿌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뿌옇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다 찍어놨는데 너무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 닦기나 아니면 카메라의 렌즈 닦는 그런 수건 같은 게 꼭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제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5K로 찍으면 20분 정도밖에 못 쓰고 4K로 찍으면 그나마 1시간을 찍는데, 제가 이제 보통 4K로 찍었거든요. 영상 편집할 때 좀 많이 무거울까봐. 근데 일단 저는 배터리를 3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가 모자란다는 느낌을 좀 덜 받긴 했어요. 왜냐면 그 배터리 다 달면 교체하면 되니까. 근데 배터리 1개 사신 분이라면 이거 배터리 너무 빨리 단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촬영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반 정도 달고, 좀 더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없다고 떠서, 특히나 찍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과 연결해서 잠깐씩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달지만 핸드폰도 배터리가 빨리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배터리는 꼭 2~3개 정도는 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빨리 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인데요. 뭐냐면 저는 이걸 영상 촬영하려고 산 거지 사진 찍으려고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핸드폰 이 인스타360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버튼 딱 눌러서 촬영이 딱 되면 좋겠는데,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사진 찍는 모드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번, 2번 정도 더 눌러서 이렇게 영상 촬영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해요. 이것도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와 카메라가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 있죠? 프로그램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가까이 있을수록 조금 더 왜곡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찍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 얼굴이 무슨 귀신처럼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거는 기계 자체의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촬영하고 나면 확장자가 MP4나 뭐 MOV라든가 이런 확장자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기 자체가 인스타 이 프로그램만의 이 회사만의 무슨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항상 한 번 더 인코딩 겸 인코딩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보통 카메라 이게 촬영하면은 바로 MP4나 MOV 등으로 촬영 영상이 나와서 바로바로 이제 뭐 온라인 편집도 편리하게 되고 빠르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6번째,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단점인데, 이거는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으로 편집할 때는 하이퍼랩스가 되지만 컴퓨터로 편집할 때는 하이퍼랩스 같은 기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데 이게 영상끼리 이렇게 프리미어나 뭐 에디우스나 뭐 다양한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그런 편집 툴에서는 영상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영상 붙이고 해서 내가 원하는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앱이나 인스타360 전용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영상끼리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 편집할 때마다
하나 편집해서 뽑고 또 하나 편집해서 뽑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조금 많이 그런 점이 좀 불편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그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 같지가 않았어요. 특정 그 핸드폰에서는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기 스피드 속도줄 같은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자, 그럼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드론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드론처럼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m 정도 봉이 있다거나 하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찍거나 뭐 하면 드론처럼 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찍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셀피 스틱 봉만 하나만 더 있다면 드론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고, 물론 이 기본형인 120cm짜리 봉으로도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좀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은 뭐 높이 이렇게 들면서 찍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방이나 이런 다양한 리뷰를 찍을 때 나와 음식 쪽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히기 때문에 되게 리액션 자체가 그 연출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뭐 와 맛있다 이러면은 그 다음 이제 다시 이 음식을 갖다 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표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리얼한 그런 영상이 촬영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지만 이 셀피 스틱 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누가 나를 찍어주는 것처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는 저는 이 봉을 길게 내려서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서 한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자전거 핸들 한 손에 잡고. 근데 높이가 약간 대각선 위이다 보니까 양손 다 이제 이걸 잡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등 뒤에서 누가 저를 찍어주면서 오는 것 같이, 자전거 타면서 찍어주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는 촬영도 됐었고, 또 이렇게 옆으로 걸을 때도 봉 하나 길게 빼갖고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 두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옆에서 저를 찍어주는 효과. 뭐 앞으로 들고 이렇게 그 양손으로 핸들 잡고 그 잡을 때 같이 이렇게 쥐고서 길게 빼고 탔더니 또 앞에서 저를 찍어주는 효과. 물론 이거는 그 자전거용 전용 이렇게 거치하시는 게 있긴 한데 그걸로 하면 너무 가까워요, 저랑.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멀리서 찍어준 것처럼 남이 찍어주는 것 같은 효과 내려고 찍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누가 날 찍어주는 것처럼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한마디로 여행 갔을 때도 누가 나 찍어주는 것처럼 이제 리뷰도 되고 브이로그 찍을 때도 굉장히 좋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블랙 타임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색다른 효과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면은 이렇게 막 총알 막 피할 때 이렇게 훅 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 카메라 한 대로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내가 찍겠다고 한다면 카메라가 뭐 4-5대는 있어야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촬영된 거 가지고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매트릭스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뭐 그런 건데, 이거는 한 대로 한 100프레임 정도로 나눠가지고 순식간에 찍어버리니까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영상 연출이 되고, 이 안에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음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앱에서 다양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제공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따라만 해도 멋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타이니월드 같은 요즘 가끔씩 등장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머리가 엄청 큰 대두가 엄청 조그만 공간을 지구공 같은 걸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찍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찍어봤어요. 그렇게 찍어보는 것도 해봤고, 뭐 아니면은 자, 그리고 이게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편집하고 나서도 VR 글라스로 그 카메라에 씌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VR 글래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씌우고, 제가 갔던 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VR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방향대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한번 쭉 찍고 와서 나중에 이 모드를 가지고 VR 모드 갖다가 이렇게 시청해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VR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VR 모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두 개로 나뉘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고 해서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이쪽을 볼게요. 카메라를 돌려야 되나? 제가 나오죠? 제가 살짝 걸쳐서 나와요.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카메라 보는 방향에 따라 볼 수 있는 VR 효과를 이렇게 VR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 카메라로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여행 갔다 왔던 거 다시 보고 싶다거나 하실 때 이 VR 모드 활용해서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기억도 새록새록 나지만 아무래도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 영상을 편집한 것보다는 VR로 보면 더 현장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친구가 여행 갔다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보여줘봐 이러면은 편집한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보다 저 생으로 된 거 보여주면 VR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저것도 편집을 할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 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 느낀 장점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나중에 장단점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쓰면서 느끼는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 360도 이 VR 인스타 360으로 찍은 영상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그냥 쭉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브이로그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올려볼 거고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겠지만 정말 메인캠으로 쓰기보다는 보조 카메라로 활용하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편집하기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저도 불편하다 느꼈으니까 그런 단점들이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서라도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참고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